안녕하세요. 도원 공선생입니다. 최근에 원주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졌다. 그리고 또 뉴스에서는 강원도의 전체 거래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진짜 그런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원주시 방곡동에 있는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죠. 원주에는 이제 3대장이 있는데 무실방곡 기업입니다. 무실동이 한번 높아지면 방곡동 따라 올라가고 기업도시는 약간 별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별개적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따라오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힐데스 하임 아파트를 보면 4억 2천이랑 4억 1,900만 원에 거래가 됐죠. 1억에서 1억 5천까지 올라갔다가 3억에서 5억까지 올라간 거죠. 올라갔다가 갑자기 4억 2천으로 거래가 두 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4억 2천의 거래를 눌러보면 2019년 2월 9일 날 2억 7,500만 원에 매매하셨던 분입니다. 원주가 실제로 상승하기 시작한 거는 2019년 6월이거나 혹은 2020년 정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2억 7,500만 원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출을 1억 주고 만약에 사셨다면 3년 뒤에 4억 2천에 팔았지만 이분은 어쨌든 1억 4,500만 원의 이득을 보신 거죠. 집이 한 채라면은 양도세도 비과세가 됐을 거고 1억이 들었다면은 120, 130, 150%까지도 충분히, 그리고 4억 1,900에 판매를 한 것도 2020년 3월 달에 2억 6천만 원에 매수를 하셨던 아파트입니다. 2억 6,800에 사서 7개월 뒤에 2억 7천에 전세를 주고 그럼 이제 200이 들어간 거죠. 4억 1,900에 팔아서 1억 5천 정도의 차익이 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아도 괜찮죠. 제 생각에는 이분이 이때 사서 위에 있는 풍경채 아파트를 지금 사고 싶지 않으셨을까. 풍경채 아파트가 새 아파트인데 내년에 들어오는데 손피 1억을 주고 내가 양도세에 대한 세금을 내가 낸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메리트가 있어 보이죠. 투자자라면 다시 수도권으로 눈길을 돌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대장 아파트처럼 보이는, 이제 곧 대장 아파트는 이제 무실 풍경차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 이제 현존하는 대장 아파트 더샵이 아니라 우미린 같습니다. 더샵이랑 조금 이제 입지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일로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런데 길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 있죠. 왜냐면 여기에서 초등학교 학원 이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멉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는 우미린이 대장 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의 가격 거래를 보면 33평 기준으로 5억 3천에 거래가 되었던 것들이 4억 9,7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백이동 9층인데 이 5억 3천에 거래가 된 거는 110동이랑 109동이죠. 110동이랑 109동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약간 이쪽을 보는 뷰이기 때문에 이쪽 뷰가 약간 좀 뻥 뚫렸죠. 체육공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백이동은 이쪽 뷰보다는 좀 덜한 것 같기 때문에 4억 9,700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격이 빠졌다라고 충분히 느낌을 줄 수 있고 3억 3천, 3억 한 5천 정도의 3억 한 3천 정도의 전세가 거래되었던 것들이 지금 백이동 5층이 2억 6,200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힐데스 같은 경우는 전체 매물이 동일 매물을 묶어서 47개, 전세가 12개 정도가, 자, 무실동 우미린 같은 경우에는 동일 매물을 묶어서 한 33개, 33개에서 전세 9개 정도가 매물이 남아있죠. 자, 거래량을 봤을 때는 무실동 우미리는 매년 약 한 40건에서 많게는 한 60건 정도, 이건 이제 많이 거래됐을 때가 102건이고 약 한 평균 40건 정도 거래되고 전세 거래량도 한 40건 정도, 뭐 5건 될 때도 있지만 2018년부터는 30건에서 40건 정도가 거래가 됐었습니다. 자, 힐데스하임 같은 경우는 적게는 7건, 21건 이 정도에서 많게는 142건인데 그러니까 우미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 전세량도 우미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힐데스랑 우미린을 매매하신 그리고 전세를 놓으신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무실동 같은 경우는 풍경채로도 들어가고 싶어 하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아파트 모아일가나 이 편한 세상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조건부 허가가 돼서 또 들어온다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글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자금 축적해 놓고 무실 풍경채를 더 들어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힐데스를 갖고 계신 입장에서는 혁신 풍경채를 힐데스를 팔고 힐데스를 뭐 한 4억 한 5천에 팔아서라도 풍경채로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사인데요. 자, 오늘 난 기사입니다. 도내 아파트 외지인 매입 절반 수준 뚝.
끊어졌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에 한 1700개 정도, 2021년 1월 달에 1724호 정도가 거래가 됐었는데, 외지인입니다. 외지인. 최근 들어서는 한 575호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외지인의 매입 비중도 좀 줄었다 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원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지금 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수도권 규제를 굉장히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다들 지금 눈을 돌리고 있죠. 그래서 한 3억, 한 6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재개발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진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재개발을 투자를 더 하기가 좋은 거죠. 대부분 재개발 투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그리고 관리 처분, 이 할 때마다 가격이 상승하고, 그때마다 내가 넣은 돈 대비 1년 혹은 1년 3개월 만에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확보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5억에 지금 힐데스를 사면, 내가 4억 5천에 사면 이게 얼만큼 오를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자, 최근 원주의 시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과거와 그리고 현재 모습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대충 상상이 되시겠죠. 원주를 10년 동안 놓고 봤을 때 약 2번의 상승이 있었는데, 2011년 때랑 2020년 때입니다. 자, 이때가 혁신도시가 들어올 때고, 이 빨간색 기둥을 보면 전세입니다. 전세의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보고 실제 사람들은 이제 불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가격 변동률이 아니라 KB 지수 변동률입니다. 가격 변동률이랑 KB 지수 변동률을 구분해야 됩니다. 아시죠? 자, 이건 재미없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이게 지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봐요. 여기 보면 최근에는 가격만 많이 올라갔죠. 가격만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 원주시의 모습은 전세량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량이 폭등한다는 거는 이게 꼭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최근 원주시의 실제 현황입니다. 가격이 무실동이랑 그리고 방곡동,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지정면도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지 못했고 주춤하는 모습이고, 단계 일산 명륜태자, 여기가 어떤 동네냐면은 평당 가격이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죠. 이곳들이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에 1%를 상승을 한다면 1년이면 10%죠.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상승하죠. 왜냐면은 복리로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률은 복리잖아요. 그죠? 증감률은 복리잖아요. 아시죠? 이런 거 보면은 명륜동, 일산동, 단계동, 태장동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투자해도 괜찮냐? 라는 거를 봤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죠.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됐었고, 그리고 현재도 전세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전세량의 증가는 단계동, 명륜동, 태장동 이런 동네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매 가격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매매 가격이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인지 내 집 마련의 입장에서인지 다르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목숨 걸고서라도 나는 두 가지가 안 된다. 실거주랑 투자를 난 절대 분리 못한다랑, 그리고 두 번째는 난 죽어도 원주에서만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기회가 다른 곳에 투자할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1억 가지고 혹은 7천만 원 가지고 내가 7천만 원 갭을 두고 필데스를 샀을 때랑 7천만 원 갭을 두고 주변에 있는 작은 갭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샀을 때랑, 그리고 위에 있는 수도권 모아주택이라든지 혹은 인천 재개발 이런 걸 샀을 때 어떤 게 더 수익이 좋냐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는 규제를 풀어주고 똑같이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번다고 해도 빨리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투자자들은 고민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수도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6억으로 1억짜리를 6개 사는 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잘 하시는 분들은 6억으로 바로 12억을 한 건에 집중해서 벌 수 있죠. 한 사람이 이 시기 안에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은, 당장 재개발이 이제 풀릴 만한 곳들이 보이기 때문에 뭐 분당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그 돈을 더 주고서라도 내가 하나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고 싶겠죠. 6억이란 돈을 나눠서 하기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경험도 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신경을 한 번 써야 될 걸 6번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간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더 안전하게 6번 쓰고서라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방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트렌드가 수도권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방에서 내 돈을 회수하는 시점이 조금 더 늦어지는데, 이건 지방마다
시점마다 다르다. 지방에서 새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회수하는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원주시의 이제 갭 투자 현황을 보면 1월 달에 2월 달에 세경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경은 시내이기도 하고 투자자들, 그러니까 여기 말고 이제 외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백화점이 있고 고밀도 상권이고 학교도 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최적화된 투자처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내 돈을 한 2천, 3천만 집어넣어도 바로 한 3천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 서울에서도 가깝고, 그리고 단계동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이고 고밀도 상권이고 무실동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주 이런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메일도 굉장히 많이 왔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수강하신 분들과 임장도 다녀오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부동산 전문 사이트에서 회의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서 제 구독자분들한테는 죄송해서 오늘 이 방송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4월 달에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몰라서 공지를 한번 올려놨고요.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걸 좀 알고 싶다.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투자처를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되는 건지, 유망처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분들, 약간 불인이 아닌 불인이 같은, 내가 아는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수업을 4월 달에 준비를 했으니까 그거는 아래 신청서를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딱 10분 정도만 모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토요일반 오셔도 되고 일요일반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다주택자 궁금하신 것 같아서, 내가 앞으로 주택수를 계속 늘릴 건데 이 세금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만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도하게 될 경우에는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단기 보유 목적으로 주택임대를 하고자 한다면 홈택스를 이용해서 국세청에만 사업을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익남분이 정태익 구독자분들에게 요런 내용들이 있더라, 어떤 분들한테 좋더라, 지금 투자를 막 시작하는 분들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파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나를 정해서 4주 동안 제가 어떻게 하면 저평가를 보는지, 저평가 아파트를 어떻게 고르는지,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저평가 지역 고르는 방법, 저평가 동네 구분하는 방법, 아파트 어떻게 임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약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중개사니까 중개사한테 어떻게 말을 하면은 편한지, 중개사를 어떻게 하면은 좋은 매물을 꼬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도원 공선생이었습니다.